반갑습니다. 윌팍입니다. 오늘은 미쳤어요. 오늘은 상한가가 지금 10개, 정확히 상한가를 찍은 건 9개거든요. 근데 상한가 각 그러니까 상한가 뭐라고 해야 돼? 상한가 완전 근처까지 상한가가 28,900원인데 28,700원 찍었어요, 이거. 아니, 28,700원인데 상한가가. 상한가 찍었네? 아, NXT에 튀었구나. 아씨, 어쩐지 안 팔렸다 했더니 씨. 아닌데? 9시 30분에 상한가 가격이었는데. 아, KRX에선 안 가고 NXT에서만 상한가에 찍혔나 보다. 아, 그럼 상한가가 10개 간 건 맞네. 상한가에 팔진 못했는데 어쨌든 상한가를 찍었거든요. 오늘 상한가 10개다. 와, 미쳤네 오늘. 왜 이러지? 한번 볼까요? 보면은 28,500원이잖아요. 근데 NXT로 보면 28,700원이다. 상한가를 찍었네. 아, 내가 KRX를 선물 해놔가지고 옵션 동시 호가가 시작되었습니다. 몰랐구나. 짱나네. 뭐 어쨌든 그랬다. 고랬다. 어디까지 했나. 난난난나. 메밀지 상한가 뉴로메카. 뉴로메카 이때도 올렸네. 근데 이때 상한가 갔나? 상한가 안 갔는데? 상한가 부근을 갔다는 건가? 뭐 어쨌든 그랬다. 음, 로보로보상. 로보로보. 이거 잠깐만, 오늘이 월요일이잖아. 왜 로브로브라고 했지? 로브로브가 아니라 요거 이제 저 뭐지? 푸른 기술이거든요. 푸른 기술 제가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요때 아마 영상 올렸던 것 같아요. 10,000원에 다 팔고 재매수를 엄청 했다. 근데 다 돌리고 나서 지금 오늘 상한가를 갔단 말이에요. 푸른 기술. 뭐야, 이거 언제 나간 거야? 8,800원? 과거인가? 푸른 기술 어쨌든 상한가를 갔다. 푸른 기술 어딨어? 이쯤 어디인가 있을 것 같은데. 매매 그날 푸른 기술 팔자마자 매매 끝이라고 했었거든요. 왜냐면 비중이 높았어 갖고. 이 형태를 잘 보세요. 모비스도 전에 제가 고점 얘기를 했었잖아요. 고점에 털었는데 모르고 실수로 그 부근에 매수를 했다. 그래서 밑에서 미친 듯이 추매를 했다. 제 영상 어디쯤에 있을라나? 어디쯤에 있을라나 모비스 이야기가 어디쯤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번 보시면은 나올 거예요. 모비스 이야기. 모비스 모비스 차트를 보면 알겠지. 이때거든요, 이때.
제가 이때 매도를 했는데 모르고 실수로 일부를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고점에서. 그래서 미친 듯이 이때인가?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가 맞아요. 그래서 추매를 해서 이게 돌려서 털고 나왔다. 이렇게 그어져 있는데 이제 그 차트가 오늘 올린 차트는 이제 제가 요 계좌에서는 그때 요 계좌에서는 고점에 다 팔았어요. 다 팔았는데 다른 계좌에서 주문 실수를 해서 모르고 고점에 매수를 했던 거지. 그래서 나올 거예요, 다른 계좌에서. T로보틱스도 제가 얘기를 했었죠. 기본적으로 T로보틱스 이거는 아마 제가 직전 영상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목요일인 것 보니까. 뭐야, TXR 로보틱스잖아. 왜 T로보틱스라 그래? T로보틱스도 얘기를 했는데 뭐씨 안 보여. 모르겠다. 어쨌든 차트를 올렸었기 때문에 T로보틱스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T로보틱스 이것도 얘기를 했었는데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거 상한가 갔고 상한가 찍고 빠졌고 뭐 저는 비록 상한가에 못 팔았지만 KRX가 상한가를 안 돼서 어쨌든 상한가를 갔고 이게 좀 말이 되나 싶기도 해요. 저도 이해가 안 가니까 이렇게 상한가를 많이 가는 게 맞나?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은? 그렇다. 어쨌든 그렇다. 잠깐 오늘 얘기할 게 뭐였지? 오늘 사실 얘기할 거는 그거였는데 푸른 기술 해갖고 차트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차트에 대해서 다시 점검 차원으로 교육을 해볼 겁니다. 했는데 근데 지금 상한가를 10개나 먹어서 차트 얘기를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저거는 일단 조금 이따 푸른 기술 킵해두고 푸른 기술 상한가를 먹었고 상에서 200원 빠져요. 574 보시. 윙스풋도 제 자리인데 아마 저번에는 올렸던 것 같아요. 윙스풋 저번에도 자리여서 이때 사서 고점에 팔았는데 이때 상한가 한 건가? 뭐 어쨌거나 튀었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팔고 재매수를 했는데 이때 재매수를 안 했구나. 그냥 이때 팔고 끝이었는데 오늘 샀어야 되는 자리인데 또 똑같이 근데 이제 증백이어서 안 산 것 같아요. 그때는 증백이 아니었거든요. 제 기억하기엔 증백이 이렇게 바로 바뀌나? 여전히 그 제가 깐부 치킨 때부터 얘기했던 로봇 자동차 전장 산업 그 주들이 계속 가고 있어요. 이게 오늘자 건데 뭐 제가 그때도 영상 지금 계속 영상을 줄 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 전장 산업이랑 자율주행차랑 피지컬 AI랑 다 이 같은 맥락이어서 그렇다. 요건 이제 제 보유 종목들인데 피지컬 AI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AI를 계속 추종해갖고 먹었거든요. 시선 AI도 그렇고 오늘 차바이오 AI인데 아닌데 이름이 뭐지? 좀 이따 나올 건데 어쨌든 차 머신갱 AI 그 AI 주들도 이제 계속 팔로우하면서 먹고 있는데 뭐 어쨌든 러셀도 먹었어야 됐는데 왜 가지 러셀은? 이게 원래 윤석열 주인데 판결이 나와서 이제 뭐 악재 다 털었다 이건가? 뭐 어쨌든 얘 상한가 하나 먹고 상한가 2개, 뉴로메카 상한가 3개, 티로보틱스 상한가 4개, 모비스는 상한가 못 갔어요. 못 갔고 한국 무브넥스 이것도 한 3일 전 영상에서 올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요거 상한가 먹고
상한가 몇 개요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 할 거니까 패스. 나머진 없습니다. 3기가 있는데 3기를 살려다가 3기를 못 샀고 3기 에너지 솔루션 그거를 샀는데 3기가 대장이더라고요. 대장인 건 알고 있었는데 맨날 3기만 가고 증백이 아니에요. 제가 딴 거랑 착각한 것 같아. 3기를 탔어야 했는데 에너지 솔루션만 탔어 맨날. 그리고 현대차 갖고 있고 유진 로봇 이때 14%였죠. 지금 상한가 갔거든요. 오늘 요거 때문에 지금 상한가 10개 먹었어요. 10개. 나우로보틱스 요렇게 3개 있고 KNS 지금 보면 18%잖아요. 요것도 상한가 같다. 유진로봇 아까 얘기했고 제닉스 로보틱스 이거는 뭐 별로 오르진 않았지만 어쨌든 보유 중이고 링크 제네시스도 이것도 며칠 전에 얘기했는데 오늘 튀었다. 바닥에서 돌리려고 하나 하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차트를 보면은 기억이 나요. 아 이거 얘기했던 것 같다 하고. 왜냐면 여기서 바닥에서 돌린다 얘기를 했던 게 제 기억이 나서 차트쟁이랑 그림 눈에 좀 이런 게 익었다 그래야 되나? 선물 옵션 장 마감되었습니다. 콜옵션을 제가 전에 한 2000% 정도 먹고 팔았는데 야 존버 있으면 4000%다. 2000%를 이제 그 계속 바닥에 사서 존버해서 먹었다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제 사고 팔고 해서 먹었는데 그걸 처음부터 존버를 할 수가 없긴 하죠. 만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했으면 4000%가 됐겠다. 11시 50분에 MOT 가자 얘기를 했고 MOT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리를 만드는 것 같다고. MOT 자리를 만드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 선호하는 자리로 따지면 여기가 맞고 그 다음이 여기가 맞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조금 자리가 안 좋아서 사진 않았어요. 그리고 전날 그 금요일날 조금 봤는데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오늘 튀었다. 그래서 MOT 가자 얘기를 했고 아마 금요일인가 목요일 영상쯤에서도 MOT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요거는 링크 필요하신 분들 혹시 있으시면 제가 아이 제가 유튜브에 안 올리고 이 유노찌라는 유튜브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링크 있거든요. 링크를 받아야만 할인이 되나봐요. 제 유노찌 구독자인데 뭐 세일 한다길래 구매를 했습니다. 차이 이것도 AI인데 차이 커뮤니케이션 요것도 튀었다. AI도 갈 때 되었지. 가자. 뭐야 차이가 아니잖아. 나무 기술도 얘기했었나? 나무 기술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 바닥에서부터 갖고 있다가 매매를 하다가 여기서 팔고 다시 이 고점을 털 때 팔고 다시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해갖고 지금 이 부분에서 팔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다. 지금 여기서 매도만 보이지만 사실 더 전에서부터 매수를 했다. 그 캡처는 안 올렸나? 그래서 1500 라인 부근 매수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이전부터 추종해서 먹다가 1550부터 물량을 태우기 시작했다. 그 말이고 여기 있구나. 이전부터 샀죠. 사서 팔고 사서 팔고 다시 사서 쭉 오르고 아마 요 부근일 거예요. 요 부근에 사서 쭉쭉쭉쭉 오르면서 팔고 이때인가 언제 다시 사서 팔고 다시 또 바닥에 찍을 때 이 부분으로 찍을 때 사서 이렇게 고점에 팔았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종목들을 계속 팔로우하면서 가는 건데 이것도 이제 하나의 예시가 될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아까 윗꼬리 이야기를 푸른 게 이것도 같이 킵해놔야겠다.
푸른 기술. 푸른 기술 뭐였지? 푸른 기술이랑 아까 뭐였지? 모비스. 그리고 이거 뭐야? 이 종목 뭐야? 나무 기술. 그러고 보니까 오늘 기술 이름 들어간 게 상한가가 많네? 이 나무 기술은 상한가 아니구나. 많이 먹었네. 우리 기술도 그렇고. 어, 원화가치 폭락.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원화가치 폭락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하자. 원화가치 폭락. 이거는 금리 문제. 이 뉴스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SBS 뉴스인데, 좀, 이거를 말하긴 그렇긴 한데, 진짜 사람들이 너무 요즘 제가 느끼는 거는, 음, 이게 뭐 제가 막 잘났다고 꺼덕대는 게 아니라 너무 멍청해요. 진짜 그냥 답답할 정도로 막 경계선 지능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느껴질 정도로 그렇다. 무분별하게 팩트는 제대로 체크해보지도 않고 뭐 그냥 정부를 깐다든지 뭐 그런 거 하기에 바빠. 사실관계가 어떻고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들여다볼 생각은 못하고 그게 좀 답답하다. 뭐 어쨌든 이거는 뭐 중요하게 얘기할 건 아닌데 그냥 얘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 그리고 써니전자 1630 요 라인에서 다시 매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점 이거 놓쳐갖고 고점 놓쳐서 잽싸게 팔고 아마 이때 샀을 거예요. 이때인가? 뭐 하여간 요때 샀을 거예요. 요때 사서 고점을 놓쳐서 잽싸게 팔아버리고 그 1630 부근으로 다시 재매수 해서 다시 고점이 아마 여기 다시 고점 똑같이 걸어둔 거 매도 됐다. 그거를 올린 거고. 그 상한가 간 건 많은데 캡처를 다 올리진 않았어요. 그거 다 올리려면 너무 일이어서 뭔가 좀 의미 있는 차트들, 이거는 뭐 교육할 만하겠다, 이야기할 만하겠다 이런 것들. 이탈리아 종류, 한국 사람 같이 생겼어. 네, 농심 세일 많이 하더라고요. 주가도 세일하더만 정신 못 차리고. 왜 세일을 많이 하지? 그래서 올렸다. 이것도 링크를 한번 올려볼게요. 같이 고정을 시켜놔 보겠습니다. 삼양? 삼양. 삼양식품인가? 삼양사? 삼양도 많이 빠졌네. 이게 삼양식품인가? 이거 얘기하는 건가? 우리 기술. 아마 전일 영상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에모티. 이때 비중을 거의 다 팔았습니다. 거의 다 팔아갖고 지금 9,500 얼마까지 뛰었는데 위로 찍고 다시 요 라인 잡을 때 다시 요 가격에서 좀 추매를 했거든요. 판만큼 아니고 한 판 거에 30% 정도? 근데 이제 그게 9,500까지 갔는데 그랬다. 중요한 건 요 라인들을 보여드리려고 캡처를 한 거여서 제가 그냥 매도를 하는 것 같아도 이게 그어놓은 라인들에 맞춰서 매도를 하고 있다. 자동차 로봇 계약 소식에 그래서 가는 거구나. 알았어요. 컴퍼니 K도 매매를 했고 컴퍼니 K도 오늘 사실 자리거든요. 컴퍼니 K
별로 못 샀는데 튀어버렸다. 메가터치 매수만 하고 팔지를 못했네. 근데 이것도 또 튀었습니다. 다시. 그래서 좀 팔았어요. 제가 요렇게 얘기했던 게 로보로보죠. 그리고 로보로보 상한가 갔고 며칠 전에 그 말하고 나서 며칠 후에 상한가를 갔는데 그게 최근이다. 아, 상한가 이게 상한가가 아닌가? 20%? 로보로보가 아닌가? 푸른 기술이었나? 뭐 하여간 샀는데 매도를 못했다 하고 춤에 이렇게 얘기했었던 게 있는데 요거다 요거. 로보로보 맞네. 춤에 했는데 쭉 바로 상승을 했다. 메가터치도 근데 마찬가지로 다시 튀어줬다. 요 가격에 매도를 걸었습니다. 다 팔리진 않았어요. 아직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갈 것 같아서. 유진로봇도 상가나 오늘 상가 4, 8개 먹나? 이때 상가 유진로봇이 상가면 8개였다고? 뭐가 상이 안 갔던 거지? KNS가 안 갔나? KJ도 상갔네. KJ. KJ가 없네? 11개야 오늘? 상한가 먹은 게? 뭐야? 아, 많이 빠졌지 KJ가. 어디 있어? 여기 없나? 어쨌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J 장중에 담고 있었는데 상한가를 찍었다. 4,000원이 상한가. KJ KEGA 많이 빠졌네. 쭉쭉쭉쭉 담았는데 상 찍어서 상에 다 털었다. 아, 그러고 나서 쭉 빠졌나 보네. 상에 털자마자 쭉 빠졌구나. 상에 털고 안 봤거든요. 야씨, 잘 먹었네. 나도 모르게 잘 먹어버렸네. 2차전지였어 KJ. 제가 2차전지를 뭔가를 얘기를 했는데 세비캠인 것 같아요. 세비캠도 바닥에서 돌린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왜냐면 오늘 세비캠이 튀었는데 맞네. 세비캠이었나? DS 단수 세비캠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2차전지 세비캠 보면서 바닥에서 돌릴 때가 됐다고 했던 이게 직전 영상에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오늘 튀었다. 세비캠 2차전지 아까 KJ도 그래서 갔나? SAT? SAT는 왜? SAT도 갈 때가 됐는데 안 갔나요? 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고 오늘 상한가 먹은 것들 볼게요. 우리기술 일단 상한가를 먹었고 우리기술을 언제 샀지? 이때 샀나 뭐 요때 이 셋 중에 한 군데 샀어요. 한 군데나 두 군데 샀어요. 샀는데 별로 못 사서 안 보고 있었는데 오늘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일단 우리기술 그리고 이제 푸른기술은 뭐 얘기했는데 요거는 이제 좀 이따 좀 자세히 얘기할 거고 푸른기술 이제 상한가 2개 한국무브넥스 이것도 전 영상에서 얘기했었죠. 전 영상인가 전전 영상인가 뭐 언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얘기를 했었는데 검색을 해볼까?
한국 무브넥스 오늘이고 12월 5일날 이거는 요때고 요때 팔고 이때부터 다시 샀나? 아닌데 뭐 하여간 요때도 다시 사긴 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요때 좀 팔고 이때 다시 샀던 것 같아요. 이날 원래 여기가 이제 제가 선호하는 자리거든요. 제가 선호하는 자리로 치면 이 자리랑 이 자리인 거죠. 대충 봤을 때는. 근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때 요 부근에서 이 부근에서 매수를 했다가 좀 튈 때 이렇게 팔고 요때 다시 산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방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송사랑 씨가 뭐야? 갑자기 웬 송사랑? 무브넥스 상한가 3개 시선 AI 시선 AI는 이제 어저께 종가 베팅 시간 외 단일가 시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귀따가 종가 베팅을 했던 종목이고 요거는 이제 증백이라 이 계좌에는 없습니다. 다른 계좌에 있습니다. 뉴로메카도 지금 다른 계좌에 있고 뉴로메카는 제가 영상에서 얘기했죠. 요날 샀는데 이날 상한가를 갔었고 그래서 요땐가 팔고 자리를 지지하네? 그래서 다음날 또 샀는데 또 튀었고 오늘 상한가를 갔다. 그래서 제가 요때 샀을 때 평단이랑 요때 샀을 때 두 개가 있어요. 다른 하나는 이제 토스 계좌에 샀고 하나는 다른 계좌에 샀는데 어쨌든 그렇게 있다. 요때 산 거는 이제 그 중장기 계좌에 산 거여서 홀딩하고 있는데 조금 이때 좀 많이 팔아갖고 비중이 한 3분의 1 정도 있다. 그리고 협진은 아마 이날 산 건가? 원래 선호하는 자리로 치면 여기죠. 근데 이제 제가 이거 어쩌다가 뉴스인가 어디서 봤는데 사명을 로봇 관련주로 변경한다는 뉴스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아마 요때 산 것 같아요. 그게 요때였던 것 같아. 뉴스가 뜨고 눌렸던 거죠. 눌렸는데 전날은 이제 추매를 안 하고 그냥 요때만 샀다. 근데 오늘 상한가 갔다. 뭐 이름을 무슨 로봇 관련주로 바꾼다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거 뭐 어떻게 하면 뉴스가 뜨던데 어떻게 하더라? 모르겠다. 어쨌든 그렇다. 협진 뉴스 종합시장 뉴스 푸른 기술은 왜 갔지? 푸른 기술은 자율주행으로 알고 있는데 뭐 어쨌든 그렇고 센서뷰 이것도 상한가를 찍고 빠졌습니다. 상한가 찍고 빠졌는데 왜 갔는지 모르겠어. 이것도 이제 증백이라 이 계좌에 넣고 다른 계좌에 있는데 센서뷰는 제가 이때부터 먹었던 것 같아. 이때부터 먹고 이때도 또 매수를 하고 고점 매도 저점 매수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데 요거는 이제 평단을 조금 올리면서 가져갔던 종목 같아요. 제 기억하기로는 유진로봇 유진로봇이 제가 뉴로메카 매매할 때 같이 매매했던 거죠. 요것도 상한가를 오늘 안 찍었나? 찍었는데 지금 NXT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구나. 상한가가 33200 상한가 찍었죠. 상한가를 찍었다. 키움 현재가
우리기술 상한가 찍었고, 푸른기술 상한가, 한국무브에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KNS도 상한가 찍었고, 이것도 이제 다른 계좌 있거든요. KNS도 증백인데 다른 계좌인데 상한가를 찍었다. 이건 상한가에 털었습니다. 다 턴 건 아니고 상한가의 비중을 좀 줄였습니다. 이거는 이날 샀다. 이날 사서 상한가를 찍고 그대로 홀딩했는데 이때 상한가를 갔다. 그럼 지금 몇 개야? 3개, 6개, 9개. 벌써 9개 상한가죠? 나우 로보틱스가 상한가야? 아닌데. 아, 이것도 상 근처까지 갔네? 야, 씨. 전 상한가 몇 개야 그러면? 1, 2, 3, 4, 5, 6, 7, 8, 9. T로보틱스까지 상한가를 찍었고 10개. 고가 상한가니까 상한가를 찍었고, 물론 상한가에 못 팔았지만 상한가를 찍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10개의 상한가에 나우로보틱스도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네. 몰랐네. 야, 나우로보틱스도 이때 샀나? 이때 샀나? 하여간 샀고, 이때 상한가 찍고 다음날 좀 팔고 추매를 안 했어요. 전날에는. 오늘 바닥에서 눌릴 때 자리여서 추매를 좀 했는데, 근데 상한가를 찍지 않았는데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네. 11개네. 뭐 나머지는 이렇게 쭉 있습니다. 아니지! KJ가 있잖아. 와, 그럼 12개네. KJ. 그래, 상한가 찍었잖아. 오, 미쳤다. 와, 뭐야. 하나, 둘, 셋,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정확히 상한가를 먹은 거 10개, 11개. 그리고 상한가 부근. 솔직히 200원인데 이건 상한가라고 쳐줘야지. 부근이면 12개. 와, 미쳤다. 와, 미쳤다. 미쳤다. 이런 적까지는 없었는데 미쳤네 오늘. 그랬다. 오늘 그렇게 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얘기해야지? 벌써 30분이 지났네. 반갑습니다. 차트리스트 윌박입니다. 오늘 인사를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오늘은 차트에 대해서 다시 점검 차원으로 교육을 해볼 겁니다. 제가 제 초창기부터 보신 분들은 제가 늘 강조하는 차트에서 가장 강조하는 중요한 3가지가 있거든요. 중요한 3가지. 그 뭐냐면 캔들은 심리고, 이평은 이 주가에 대한 방향성이고, 거래량은 증거다. 제가 이거를 늘 강조를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 그 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거든요. 금요일날 윗꼬리를 왜 친다고 생각을 하세요, 종목들이? 금요일날 윗꼬리. 제가 아마 금요일 영상에서 매수를 많이 하진 않았다고 했어요. 주로 매도를 많이 하고, 조금 지수의 높이도 그러고 하니까 그 종목들이 역시나
금요일답게 윗꼬리를 많이 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금요일날 윗꼬리를 왜 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금요일 윗꼬리. 금요일 윗꼬리를 치는 이유는 토요일, 일요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거든요.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어. 불확실성이 생기는 거죠. 불확실성이 생기기 때문에 수익을 실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실현을 해서 나는 좀 이 종목이 전량 매도가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현금을 좀 가져가겠다. 상황을 지켜볼 수 있게 현금을 좀 가져가겠다. 불확실성을 제거하려고 금요일날 윗꼬리를 치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주가라는 게 기본적으로 주식은 이제 어떤 상승 모멘텀이 있을 때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 바닥에서 사서 홀딩 하거나 아니면 뭐 계속 사고 팔고 했든 어쨌든 일정 물량을 확보해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가장 쉬운 예로 갯돈이 있어요. 갯돈을 나는 이렇게 부었어. 그래서 이게 이제 누가 들어와서 또 쌓이고 누가 또 들어와서 쌓이면 이제 갯돈이 금액이 쌓일 거 아니에요. 쌓이는데 저 사람 저 다음 개주라 그러나? 다음 갯돈 타갈 사람이든 뭐가 됐든 뭔가 누가 좀 미심쩍은 사람이 있어. 저 사람 좀 의심돼. 뭔가 발목을 보면 뭐 전자발찌 같고 막 뭐지 왠지 뭐 저 사람 막 범죄 전과가 있을 것 같고 막 그렇게 생겼어. 생긴 걸로 판단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생겼어 뭔가. 그러면 그 사람이 이 돈을 갖고 튈 것 같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갖고 튀기 전에 내가 빼야죠. 그거란 말이에요. 갯돈이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가격이 이렇게 쭉 상승을 하는데 제가 갖고 튀기 전에 내가 먼저 튀어야겠다. 그러면은 물량을 갖고 튀어버려. 주가가 쭉 빠지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거든요. 윗꼬리가. 근데 이제 그 제가 선호하는 자리라는 게 기본적으로 거래량을 동반해서 튀어요. 주가를 튀우고 나서 일정 가격대를 유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푸른 기술을 설명하는 게 뭐냐면 잠깐만 차트 헛소리를 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욕을 할까? 어차피 얘 요즘 영상 안 보는 것 같은데. 가똥이 새끼. 아씨 어딨어 푸른 기술. 메가터치 푸른 기술 MOT 써니전자 모비스 나무 기술. 뭐야? 푸른 기술 안 올렸어? 푸른 기술 차트 안 올렸나?
뭐 안 올렸나 보네. 왜 안 올렸지? 요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윗꼬리들 보면은 팔고 나서 쭉 빠졌고 보여주는 거죠. 팔고 나서 이만큼 쭉 빠졌다. 에너테크를 정가에 좀 샀습니다. 다시 추매를 했는데 오늘 좀 튀었어요. 오늘 에너토크 아래 꼬리를 잡고 돌리는 형태가 나왔거든요. 얘도 다시 갈 것 같은데 일단 이거 다 비슷한 개념이에요. 지금 제가 설명하려는 것들이. 설명하려는 것들이 다 비슷한 개념이다. 어쩌쩌쩌 푸른 기술. 아씨, 차트를 올려야 되나 귀찮네. 그때 이제 제가 여기서 다 털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매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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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여기다. T로보틱스, 로보로보, 유라클, 모티브링크, KNS. 뭐야, 푸른 기술 왜 여기도 없어? 뭐지? 이 끝을 올렸다는 거 이거 아니야? 어? 뭐야? 어허, 이상하네. 왜 안 보이지? 어라? 뭐지? 이상하네. 왜 푸른 기술이 안 보이지? 분명히 올렸는데? 분명히 기억을 하는데. 다시 찾아보자. KNS 이거 고점을 놓쳤었구나. KNS가 오늘 상한가 하지 않았나? 맞네. 영화테크, 윙스풋. 상한가에 안 팔았어? 아닌데 종가에 팔았나? 팔았는데 기억하게. 버넥트, KNS 이게 언제야? 15일. 푸른 기술 8일이잖아. 훨씬 전이네. 팔일 삼성전자 푸른 기술 요거란 말이에요. 요때 이제 제가 전량 매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음봉으로 쭉 빠진 건데 이게 윗꼬리나 다름없거든요. 제가 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꼬리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꼬리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꼬리 자체를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거래량이 어느 정도 터지고 음봉이다 그러면 이거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지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요거나 사실 꼴이나 똑같아요. 이게 제가 항상 어 차티스트라 차트를 보긴 하는데 근데 현혹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이게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장대 음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장대 음봉이다. 근데 이게 사실 어, 주봉으로 보면은 그냥 하나의 꼬리에 불과하거든요. 윗꼬리. 그런 개념이거든요. 윗꼬리 같은 개념이거든요. 요 날인가? 제가 지금 이 키움 차트, 요 차트는 이게 안 돼서 그런데 다른 증권사의 차트는 요거를 뭐 3일봉으로 보든 5일봉으로 보든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그냥 꼬리예요, 꼬리. 그러니까 의미가 장대 음봉은 제가 그래서 항상 무슨 뭐 법칙이 있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건 다 의미가 없다. 본질을 봐야 된다. 왜 이렇게 움직이는가?
항상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야 본질을 알고, 아, 이게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거지만 사실 다른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 걸 알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공식이 어떠니 저쩌니 그런 거는 다 의미가 없다고. 공식이 어쩌니 저쩌니 했는데 당장 횡령하면은 다 날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너무 맹신하면 안 된다. 물론 이제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것들은 있는데 뭐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하나의 윗꼬리랑 같은 개념이거든요. 윗꼬리를 지켜줬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일봉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딱 지켜줬지만 저는 분봉으로 체크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BS 차트를 올리는 게 분봉에서 제가 다시 사는 것들을 보면 8일 다시 사는 것들을 보면 분봉에서 이렇게 쭉 치고 빠졌을 때 쭉 치고 빠졌을 때 라인을 지켜준단 말이에요. 다시 요 라인들을 지켜줘. 이렇게 어떤 일정 가격대를 유지하려고 해. 그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이제 이것도 쭉 윗꼬리를 달았다고 쳐. 전날 이렇게 상승해서 쭉 윗꼬리를 달았어. 달았는데 라인을 지켜주는 거지. 지켜줬으니까 다시 튀어서 유지를 하는 거잖아요. 이건 재차 간다는 거지. 간다는 거고,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급하게 상승하기 위한 매집용이다. 매집용 봉이다.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미래생명자원이라는 걸로 윗꼬리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초창기 때 영상에서. 아마 언젠진 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뭐 요 어느 시점이었는데 윗꼬리를 잡아먹고 바닥권에서 윗꼬리를 잡아먹고 돌리는 차트들이 엄청나게 간다. 그거를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그 기본 원리가 어쨌든 이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KGA 뭐였지 아까? 무슨 종목이었지? 모비스, 푸른 기술 모비스? 그 다음 뭐였지? 푸른 기술 모비스, 나무 기술. 그렇다.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윗꼬리를 잡아먹고 물량을 채워서 쭉 상승을 시켰다. 그래서 이렇게 급등을 만들었다. 그거 얘기를 하나 하고, 그리고 모비스도 제가 이때 보면은 비슷하죠? 제가 요 계좌에서는 위에서 털었는데 다른 계좌에서 실수로 요때 그러니까 더 바닥에서 갖고 있었는데 아마 요때 께 매매를 했겠죠. 매수를 했겠죠. 매수를 해서 갖고 있었는데 주문 실수로 모르고 시장가로 여기서 쭉 매수를 해버렸다. 그 계좌에서. 근데 물량을 엄청 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물량이 오히려 여기서 갇혔어. 저는 여기서 바닥 칠 때부터 미친 듯이 매수를 했어. 매수를 했다고도 심지어 말했어요. 그래서 추매를 했다고. 그거 하면 요 정도 왔을 때 거의 다 털었다고 했어요. 털고 뭐 나중에 다시 추매를 할 건데 어쨌든 그 뭐야 수익권이 돼서 돌렸다. 그 아마 요때 얘기했나? 요때 얘기하고 다시 여기서 사고 팔았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평단이 원래 그러면 여기 있었다가 여기서 뭐로 샀으면 평단이 쭉 끌어올려졌단 말이에요. 끌어올려졌는데 여기 빠졌을 때 다시 미친 듯이 샀어. 다시 평단이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이 이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세력이 평단을 낮추고 물량을 매집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를 만든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체크하냐? 이렇게 윗꼬리 치고 뭐 거래량이 튀었든 뭐가 됐든 윗꼬리 안 치더라도 뭔가 좀 이벤트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가격을 유지를 시켜줘요. 가격을 유지를 시켜주면 결국에는 다시 가게 돼 있다. 제가 선호하는 자리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형태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어떻게 공식화해서
어떤 종목들을 추려낸 건데, 근데 이제 그거를 막 뭐 뭐라 그래야 돼? 검색기를 팔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게 검색기를 본다고 무조건적으로 다 맞아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본질을 알아야 돼. 본질을 기본적으로. 아, 왜 이렇게 가는지, 왜 이런 형태인지 그런 거를 이해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설령 그 검색기가 뭐 맞아 떨어져서 쭉 수익이 나더라도 언젠가 뭐 예를 들어서 지수가 갑자기 막 떡락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 종목에 뭔가 문제가 있다거나 그러면은 그냥 망하는 거거든요. 설령 예를 들면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거 이름이 바뀌었나? 검색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E&A. 이게 그때 언제였지? 이때였나? 2020년 언젠지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최저가가 6,900원이었다고? 8,110원이었는데 8,110원 밑으로 나온 적이 없는데, 그러면은 요때쯤이었나? 아니지, 2017년. 그렇겠다. 요때 언저리겠다. 요때 언저리에 제가 아마 요때인가? 하여간 만원 부근 근처였던 것 같은데, 주변에 엄청 막 이 종목을 추천을 했단 말이에요. 유증 받으라고 무조건. 유증 받으라고 했을 때 유증가가 8,110원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됐었냐면, 이재용이 자기 재산 3천억을 써서 무조건 성공시키겠다고 했었거든요. 3천억이라도 써서 자기가 유증을 받아서라도 성공시키겠다고. 제가 주변에 막 얘기해갖고, 뭐한 13억인가? 거의 막 그렇게 돈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종목에. 근데 이제 이게 거래 정지가 돼버린 거야. 와, 그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죠. 뭐 제 돈도 들어갔고 딴 사람들한테 추천도 했는데 거래 정지가 돼버리니까. 삼성이. 그래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냥 거래 정지가 바로 그날 풀렸어요. 풀리고 결국에 40% 정도? 그 당시 한 40% 정도 상승해서 수익이 났다. 40% 정도 먹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무너져 버린다는 거지. 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게 어떤 뭐 이 종목에 대한 믿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물론 개별 어떤 사람은 뭐 아무 생각 없으니까 그냥 뒀다가 뭐 비트코인 아무 생각 없이 샀는데, 뭐 피자 한 판 바꿔 먹을 돈은 그냥 예전에 비트코인 샀었는데 뒀는데 그게 뭐 갑자기 막 엄청 뛰었어.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데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은 털리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가 됐든 좀 본질적으로 알고 왜 그런지 항상 물음을 갖고 이해하려는 게 중요하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푸른 기술, 다시 푸른 기술 얘기했고, 모비스도 이제 똑같아요. 모비스도 이제 고점에서 지지 받아서 여기서 이제 추매를 해서 평단을 낮췄다. 근데 이 형태가 결국에 세력들이 하는 작업이랑 똑같다. 물론 이제 여기까지 끌어올리고 세력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세력들이 평단이 되게 낮다 생각하는데, 사실 세력들이 낮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유리한 건 어, 돈이 많은 개미가 뭐 가장 유리하겠죠. 왜냐면은 그 돈을 그렇게 놔둘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유리한 거는 그냥 개미다. 타고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 세력이 알아서 올려주니까. 세력은 그걸 끌어올리고 또 다시 뭐 평단을 작업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뭐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이제
이때 뭐 실수로 여기서 매수를 해갖고 아 평단 낮춰야겠다 했고 여기서부터 막 평단을 낮춰서 지금 이게 이렇게 됐다. 모비스 그때 얘기했던 게 이렇게 됐다. 또 나무 기술.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나무 기술. 나무 기술도 이때 한번 사서 윗꼬리를 팔았어요. 요 라인에. 이 라인이 지금 최근에 그은 게 아니에요. 이게 예전에 그은 거예요. 예전에 그은 건데 언제 그었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예전에 그었다. 예전에 그었는데 요 라인에 맞아 떨어져서 다시 매수를 했는데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하더니 오늘 급등을 해줬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거기 캡처 올린 거에서 보면은 과거에 이미 매수를 했다가 팔았다가 다시 매수를 했죠. 근데 이제 제가 좀 비중을 많이 실었던 건 여기 1500 라인 지지를 받으면서 1800 부근에 비중을 많이 털었다. 오늘 캡처해서 올린 거. 그런 식이에요. 윗꼬리를 잡아준다는 거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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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이제, 마침 딱 58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예전에 한참 공매도 이야기가 막 나왔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58님이 공매도 무슨 금지 청원인가? 뭐 서명 이런 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아마 그때 58님한테도 그랬고, 그거를 하려고 한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공매도는 필요하다. 공매도 자체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걸 악용하는 게 문제인 거지. 공매도가 지금 상황이 이래요. 지금 상황이 뭐냐면 아까도 오팔님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할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래요. 사실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지수는 어 정부의 말을 빌으자면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라고 하는데 워낙 그동안에 이제 너무 저평가돼 있고 너무 이제 뭐 뭐라 그러지? 뭐 하여간 뭐 때문에 눌려 있었던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공매도가 활성화되면은 뭐 잡주 같은 게 상승할 수가 없거든요. 잡주 같은 게 막 무분별하게 상승을 해. 예를 들어서 뭐 천일고속이 막 미친 듯이 상승을 해. 천일고속 주주분이 계시면 죄송한데 그런 잡주들이 그냥 무분별하게 상승을 해. 그게 근데 공매도가 없으면은 그냥 미친 듯이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모든 돈이 다 거기로 빨려 들어가. 거기는 왜냐면 도박장이 열렸기 때문에. 마치 대형주가 수급을 다 빨아들이는 것처럼 그런 형태를 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뭐 그 사람들이 그런 거 먹으라고 해. 나는 그냥 정상적인 종목 먹을 거야.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왜냐면 내 종목이 안 가거든. 가야 되는데도 수급이 다 절로 쏠리니까 내 종목이 안 가거든. 거기에만 쏠리냐? 그게 아니죠. 왜냐면은 저런 종목들이 가네, 저런 유가 가네. 그럼 섹터를 형성하고 뭐 얘가 대장이 되고 그 다음에 부대장이 되고 그런 종목들에만 계속 수급이 빨리는 거예요. 그럼 내 종목에 있던 사람들, 내 종목을 타고 있던 사람들도 내 돈 빼서 절로 가야겠다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공매도라는 거는 그런 걸 잡아줄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이게 어느 정도 뭐 이런 상황에서 좋긴 한데 어느 정도 이게 딱 잡아주면서 좀 눌리기도 하고 그래야 새로운 사람들이 타고 자금들이 순환이 돼갖고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무분별하게 그냥 계속 상승을 해. 그러면 기존에 이제 있던 사람들은 한번 팔고 나면은 다시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계속 상승을 하기 때문에. 왜냐면 나는 저 밑에서 샀었는데 이 주가가 그냥 계속 미친 듯이 올라. 난 여기가 이제 고점이다 생각해서 팔았는데 계속 올라. 그럼 어떻게 해? 못하죠.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지. 왜냐면 내가 저 밑에서 샀었는데 나는 뭐 위에서 산 사람들이야 자기가 여기서 샀으니까 여기가 별로 아직 고점이 아니다 생각해서 산 걸 거 아니에요. 나는
저 밑에서 샀는데 여기가 고점이라고 생각해서 팔았는데 계속 가. 그럼 어떻게 돼? 막 추격 매수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손가락만 빨고 있겠죠. 추격 매수를 해서 뭐 먹으면 되는데 추격 매수를 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하락을 시작해. 그럼 어떻게 완전 고점에 물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적절한 공매도가 필요한 게 주가를 적정 주가를 유지를 해주면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면서 상승을 억제시키기도 하고 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공매도가 필요하다.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 푸른 기술 이거 설명했고 뭐가지 아파. 1시간 넘었네. 이제 원화 가치 폭락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 뉴스를 링크를 올려드릴 건데 뉴스 링크를 올려드릴 건데 이거는 뭐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좀 사실 좀 이제 이걸 굳이 설명해야 되나?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한테 물론 이제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겠는데 저 영상을 보려고 클릭을 할 거 아니에요? 클릭을 해서 이렇구나. 좀 정상적이거나 지식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 댓글창을 딱 누르면 그냥 마냥 다 뭐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뭐 무슨 뭐 베네수엘라 된다, 나라 망한다 이런 소리밖에 없어. 무슨 진짜 이래서 뭔가 권력자들이나 사람들은 이렇게 개 돼지라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제가 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줘서 그런 소리를 안 듣게 해야겠다 해갖고 댓글을 막 엄청 써요. 저는 나름의 이런 건 사실 이런 거다, 이렇지 않다. 뭐 예를 들어서 환율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율이 정부 문제다, 돈을 풀어서 그렇다, 돈을 풀어서 그렇다 그러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돈을 풀었다 그러면은 그 상생 소비 뭐라 그러지, 소비 촉진 뭐 하여간 그것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야. 기본적으로 이제 서울 시장이 오세훈이잖아요. 오세훈은 야당 쪽이잖아요. 야당 쪽이 맞나? 야당이지 그냥. 오세훈은 어쨌든 국힘이잖아요. 그 중앙정부는 이제 국가에서 중앙정부 부처가 있는 거고. 근데 그러면 국가 정부라 그러면은 서울시 오세훈이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서울시가 정부라 그러 서울시도 정부죠? 정부가 아닌 건 아니잖아. 지방 정부고 이제 중앙 정부가 있는 거지. 그래서 댓글에서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 예전에 뭐였지? 윤석열 정부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정부라 그러면 심지어 제 유튜브에서 누가 그랬어요. 정부라 그러면 어떻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정부라는 거는 중앙 정부가 있고 지방 정부가 있다. 보통 정부라고 하면은 이제 뭐 윤석열 정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중앙 정부를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몰라서 설명을 해주는데 아니래, 그냥 자기 얘기가 맞대. 그래서 사전 정의를 찾아서 그것까지 보여줘서 설명을 했어. 근데 자기 얘기가 맞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널렸다니까. 그러니까 이용당하고 이용해먹고 하는 건데 그거를 바꿔주려고 깨우쳐야 된다고 가르쳐준다는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지. 그냥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서 뭐 이렇게 해줘도 그냥 자기가 맞대. 자기가 본 게 진리래.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건 좀 편향된 시선일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종교에 심취된 사람들. 맹목적으로 보는 것만 믿는 거야. 항상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약간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고 이런 성향이라서 그런데 저는 항상 그래서 채널 A가 됐든 뭐 조선일보가 됐든 그쪽 채널도 다 본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생각하. 근데 보면서 오히려 또 스트레스를 받지. 왜 저기에 저렇게 속아 넘어가지? 가령 아까 그 뉴스 같은 경우에도 SBS에서 올린 뉴스인데 SBS가 약간 이제 조금 뭔가 우파적인 성향이 보이는 정부예요. 그러니까 좀 보이는 정부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어쨌든 정부에게 협조적인 것보다는 좀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얘기한 뉴스 아까 내용이 뭐냐면 그 오나가치 폭락 그 뉴스 나온 게 뭐냐면 일본도 지금 그런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 일본의 엔화와 지금 연동돼서 같이 움직이고 있다. 이거는 팩트거든요. 팩트가 그렇게 나왔는데 사람들이 뉴스에 그렇게 나왔는데 안 봐 이걸. 이 내용을 안 봐. 무시하고 그냥 이재명이 돈 풀어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해. 제가 아까 이제 정부 얘기를 한 게 중앙정부랑 서울시장이 지금 서울시장이 운영하고 있는 여기는 그러니까 정부는 중앙정부는 약간 좌파 정부라고 봐야 되죠.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서울시가 좌파 정부는 아니잖아. 오세훈이 그 국힘인데 우파인데 그러면은 다른 거잖아요. 마찬가지야. 다 그냥 정부라고 해서 정부라는 용어를 쓴다고 그냥 다 하나로 보는 그 경향이 있는데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려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는과 정부는 다른 거예요. 일반적으로 정부라고 하면은 이재명 정부다 하면 이재명의 중앙정부 부처를 말하는 거고 하는은 또 별개의 심지어 독립기관이란 말이에요. 다르단 말이야. 각자의 헌법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그런데 이제 돈을 풀었다 그러면은 이재명이 그 무슨 소비 쿠폰, 축진 쿠폰을 풀어서 그런 거다. 그냥 그거에만 맹목적으로 꽂혀갖고 그것만 파고드는 거야. 근데 아니거든요. 돈을 풀었다는 건 하느니 그냥 통화 물량의 그 돈을 풀었다는 거예요. 시중에. 은행에다가 더 돈을 찍어서 은행에다가 돈을 대출을 해주고 그 돈을 풀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번 정부부터 했던 게 아니라 과거 정부부터 쌓여 있다. 많이 쌓여 있고 그리고 금리를 이건 지겹도록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제가 그 뭔가 좀 일깨워주고자 하는 사람들은 제 유튜브를 안 봐요. 그들은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무서운 게 제가 항상 그래서 얘기를 하거든요. 알고리즘은 결국에는 확증 편향이에요. 확증 편향. 자기가 어떤 정보를 찾아봤을 때 그 정보에 관한 것만 계속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보에 관한 것만 알려주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찾아서 어떤 다른 정보를 보려고 하지 않으면 얘는 확증 편향밖에 될 수가 없어. 한쪽으로만 계속 매몰되게 한다는 거예요. 확증 편향이라는 게. 알고리즘이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만든 거여서 뭐 인간이 원래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정보는 다양하게 보는 게 중요하고 좀 자기 객관화를 그래서 잘해야 된다고 제가 직전 영상인가 전전 영상에서 주식을 잘하려면 자기 객관화를 잘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중요하다. 항상 내가 매몰돼서 보는 시각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내가 이걸 사람들이 보는 시점에서 이걸 어떻게 풀어 나갈지 그게 중요한 거다. 그걸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저쨌든 그렇다. 그래서 이제 목 아파. 그래서 설명을 하면 어차피 이제 그 사람들은 그 확증 편향에 갇혀서 알고리즘에 갇혀서 제 영상을 안 보겠지만 중요한 건 이번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금리의 문제다. 금리. 중요한 건 이창용이 부동산을 지키겠다고. 물론 이제 그것도 무조건 부동산을 지키겠다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것도 표현이 이제 제가 좀 과장해서 하는 건데 이것도 잘못된 표현이긴 한데 부동산이 무너지면은 이게 우파적 사고거든요. 부동산이 무너지면 우파적 사고가 아니라 이건 사실이기도 한데 무너지면 서민들 이 삶이 무너지고 결국에 경제가 악순환되고 이것도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인데 적어도 미국에서 돈을 풀었어. 코로나 때. 그럼 그걸 따라서 우리나라도 풀었어. 미국이 이제 야 이거 물가 너무 오르겠다. 그래서 긴축을 해. 금리를 올려. 적어도 조금 일부가 뭐 경제가 좀 안 좋아지고 뭐가 되더라도
최대한 팔로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을, 금리를. 근데 이 격차가 최장기간 동안 금리 격차가 이렇게 심한 게 최장기간이에요, 최장기간. 당연히 계속 금리 격차가 있었기 때문에 돈은 다 미국으로 간단 말이에요. 왜냐면 안 그래도 달러가 좋은데, 달러가 패권이 있는데 금리도 더 높아. 이자도 더 잘 준대. 야, 그럼 뭐하러 원화를 갖고 있어? 금리를 갖고 가지.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했어. 그럼 왜 지금에 와서 환율이 이렇게 오르냐? 예전에 안 오르고. 그것도 이제 제가 그때 막 차트를 다 과거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윤석열이 계엄하기 직전까지 환율이 1450원인가? 1180원인가? 아니, 제가 1180원에 환전을, 아니, 1080원인가? 1180원에 제가 달러로 환전을 했었거든요. 거의 최저점에. 그때부터 윤석열 재임 기간 동안 계속 올랐어요, 환율은. 그 계엄할 때 한번 이제 좀 계엄하기 전에 좀 주춤하다가 계엄할 때 한번 고점을 찍고, 이제 계엄이 빠지고 나서 주춤하고 빠지고, 그러고 나서 탄핵되는 시점에서 쭉 빠졌다가 다시 오른 거예요. 근데 이 윤석열이 이제 환율이 올랐을 때 시점에서도 뭐였냐면 외화 보유고가 줄었어, 외화 보유고가. 그러니까 외화를 계속 쓰면서 환율을 방어를 해왔던 거야. 그러면서 금리를 안 올리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외화 보유고가 줄면서 환율이 쭉 올랐었던 건데, 그 윤석열 탄핵된 시점인지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이재명 정부 초쯤 윤석열 말쯤, 그 시기 언제쯤부터 미 연준이 우리나라 정부 보고, 우리나라 은행 하는 보고, 너네 환율 조작국이 될 수 있다, 리포트를 내요. 항상 리포트를 내는데, 너네 중국처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그렇게까지 얘기한 건 아닌데 그런 비슷한 뉘앙스의 그걸 했어요. 너네 외화 보유고를 풀어서 환율을 조작하는 행위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때부터 외화 보유고가 늘었어. 그리고 그때부터 환율이 폭등하기 시작했어. 제가 그래서 그거를 제 지난 영상에 보면은 아 요 영상일 거야 아마. 휴지 조각 일부러 좀 그런 사람들이 선호하는 제목이잖아, 이게. 그런 사람들이 선호하는 제목이잖아요, 이게. 예? 심적으로 그러니까 알고리즘은 그런 사람들한테 태우려고, 좀 보고 제발 좀 정신 차려, 이게 사실이야, 이걸 알려주려고 일부러 제목을 이렇게 지었거든요. 1400 환율 폭등, 원화가치 폭락. 일부러 제목을 이렇게 지어서, 그리고 클릭해서 보면 이게 사실 이렇다, 이건 이런 게 아니다, 이거는 어떻게 움직인다, 그거를 설명을 자세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안 통해. 그냥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순간부터 결심을 했어요. 나도 저 사람들 이용해 먹어야겠다. 그냥 나도 저런 사람들은 계속 잘 깔아주니까 그냥 저 사람들 짓밟고 나 이용해 먹어야겠다. 그렇게 그냥 생각을 바꿨습니다. 뭐 백날 첫날 얘기해줘도 못 알아먹는데 그냥 뭐 그렇게 살라고 하고, 나도 그냥 딴 사람들처럼 저 사람들이 잘 이용해 먹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제가 이 영상에서 얘기했나? 이 영상에서 얘기했던 게, 뭐 제가 이 영상에서 항상 개혁이 일어나는 건, 이 영상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개혁이 일어나는 건 체게바라 이야기를 하면서 개혁이 일어나는 건 항상 지식이 있는 자들이 지식이 없는 자들을 계몽시켜서 일어나는 거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개혁을 할 수가 없다. 뭔가, 그러니까 시발점이 생기려면은 뭔가, 뭐라 그래야 돼? 카키드 피스톨 아닌데 뭐라 그러지? 스모킹건. 뭔가 스모킹건이 되려면 깨달음이 있어야 돼. 깨달음. 뭔가 나를 변화시킬 무언가.
난 쭉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아니었어? 하는 그 뭔가의 한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없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은 계속 없을 수밖에 없어요. 뭔가 다르게 돈 버는 방법을 알고 깨우치거나 그런 게 있어야 된다면 모멘텀이 그걸 이제 스모킹 건 뭔가 그러니까 시발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방아쇠를 당길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항상 개혁가들은 그래서 지식인들인 이유는 그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을 계몽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노력을 했어. 최대한 설명을 해주려고 해. 사람들이 받아먹질 않아. 그런 개념을 얘기한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얼마나 대단한 지식인거나 뭐 얼마나 대단한 일론 머스크처럼 뭐 그런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이렇서 이렇다 하는 뭔가를 알려주려고 하면 뭔가 좀 받아들일 자세가 돼야 되는데 네가 뭐가 잘나서 뭐라 가르쳐. 너 뭐 얼마나 잘 알아. 이거 그래서 뭐 언제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 받아들일 생각조차 안 하고 아니 이게 맞는데? 내가 맞는데? 내 이야기가 이런데? 나 뭐 윤석열이 맞는데? 계엄은 정당했는데? 누가 계엄이 나빴대? 국회라는 그 헌법 기관을 군이 침범해서는 안 된다. 그게 불법이다. 계엄이 정당한들 불법을 자행해서는 안 되는 거다. 뭐 백날 얘기를 해줘도 안 듣는 사람들은 안 듣는다는 거지. 그래서 뭐 그랬다. 뭐 어쨌든 오늘의 영상은 그렇다. 제가 그래서 하는 매매는 기본적으로 그렇, 그런 것들이다. 윗꼬리 매매를 해서 이게 지지를 받고 한다는 게 상대적으로 조금 안정적인 종목인 거거든요. 다시 이제 그걸로 넘어가서 본질적으로 돌아와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서 목 아파 씨. 윗꼬리에서 종목들에서 거래량이 타는 윗꼬리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간다는 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한 차례 튀었어. 주식은 기본적으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장사랑 똑같잖아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내가 뭐 요리 재료를 싸게 사 두 종쿠를 카다이프가 비싸지기 전에 싸게 샀어. 2,000원에 샀어. 뭐 또 초콜릿 2,000원에 1,000원에 샀어. 500원에 샀어. 그리고 뭐 샀어. 그래서 한 두 종쿠 재료가 한 2,800원 정도 들었어. 내가 노동력을 좀 가공해서 두 종쿠를 예쁘게 만들어. 이거 갖다가 이제 10,000원에 팔아. 주식도 똑같거든요. 싸게 사. 뭐 어떤 가공을 하든 뭘 하든 이거는 이제 주식으로 치면 이제 뭐 기다림이라고 칠게요. 기다림이라고 치든 내가 설령 뭐 세력이면은 내가 이제 뭐 롤링을 하겠죠. 이슈도 뿌리고 뭐 하겠죠. 그렇게 해서 비싸게 팔아. 결국 이 로직이거든요. 요 로직인데 윗꼬리를 이렇게 달았다는 건 한번 고점을 찍고 다시 빠져줬다는 거잖아요. 빠져줬다는 거예요, 가격이.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얘기를 하잖아요. 가격이 지지가 된다. 근데 빠져줬는데 그냥 다음날부터 계속 흘러. 쭉쭉 빠져. 쭉쭉 빠지면 얘는 계속 하락을 하겠죠. 근데 요런 윗꼬리도 제가 보통 주가가 막 이렇게 상승을 해서 주가가 요런 상황에서 이렇게 됐을 때 요렇게 윗꼬리를 쳤을 때 하지 주가가 뭐 이만큼 상승을 해갖고 여기서 윗꼬리를 쳤는데 여기서 들어가진 않는단 말이에요. SBB테크였나? 아까 갓동 얘기한 게 SBB 지드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SBB 저 종목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안 했어요. SBB 자리상으로는 이때가 맞아요. 이때가 맞아. 제 선호하는 자리상으로 이때가 맞거든요. 맞는데 언급을 안 해. 왜 언급을 안 하냐? 주가가 이만치 올랐잖아요, 지금 이거는. 이만치 올랐는데 물론 지금 아까 제가 설명하던 거 치면은 여기도 윗골이잖아요. 근데 다음날 바로 올려줬어. 그랬다는 거 여기서 지지를 받았다는 거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야.
여기서 윗골을 쳐. 이 높은 가격에서 윗골을 쳤는데 그 다음부터 쭉 빠져.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종목은 저는 언급을 안 해. 언급 자체를 잘 안 해요. 웬만해서는. 그리고 그게 이제 아까 다시 돌아와서 공매도가 필요한 이유는, 공매도 없으면 이런 종목들은 그냥 이런 자리에서도 계속 가요. 계속 상승을 해. 상승을 하면 저는 이제 이미 바닥에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이미 비싸져 있는데 계속 비싸버리면 할 수가 없다는 거지, 매매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매도가 필요하다. 다시 또 이야기를 해보고, 공매도를 모두가 또 잘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거지. 뭐 누군가 유리하게 해서 어떤 특권층이 유리하게 공매도를 쓰게 한다, 그게 문제인 거지 공매도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 그거를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를 하면, 윗골이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튀었다가 다시 눌려줘서 다시 이제 싸진 거죠. 싸졌는데 그 가격을 지지를 해줄 때 오히려 다른 어떤 조건들보다 좋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기준으로, 저는 뭐 이거를 알려드릴 생각도 없고 팔 생각도 없고 전혀 없습니다. 그냥 본질만 이해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저는 이제 주로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한다. 물론 다른 형태로도 하는데 그냥 그렇다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수익을 내는 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제가 항상 어떤 자리에 대해서 설명한 게 그거다. 목 아파, 더 이상 못하겠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뿅.